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전에 이분께서 선수를 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김입니다. 9월 19일에 있을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다들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자산시장은 블랙 먼데이였던 8월 5일 이후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포 심리가 모두 사라졌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극한의 공포 구간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대선 이전에 조금 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이유들과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유동성 흐름을 쉽게 볼 수 있는 꿀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기는 미국 재무부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티백 디스커션 차트 항목에서 바이백 스케줄이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다음 발표 같은 경우는 10월 30일에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계속적으로 재무부에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이 PDF 파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Tentative Schedule of Treasury Buyback Oper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채 바이백의 잠정적인 스케줄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7월 말일자에 발표가 된 일정이고요. 보시면 이 오퍼레이션 데이트 실행일자 기준으로 24년 8월 7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바이백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 타입 같은 경우는 리퀴디티 서포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이고요. 역시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국채 바이백이라는 게 결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다시 사들여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시중으로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뜻이니까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되겠죠. 이렇게 매주 실행을 할 때마다 많게는 4빌리언 달러에서 뭐 2빌리언 달러, 그리고 적게는 500밀리언 달러까지 실행을 합니다. 자, 이 금액들을 모두 다 더하면 500억 달러예요. 한화로는 현재 기준으로 약 6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달 동안 약 70조가 되는 돈을 시장으로 뿌리는 거죠. 이 유동성 조절 같은 경우는 연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부도 이처럼 바이백 프로그램이나 단기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닛 옐런 장관은 바이든이 임명한 친민주당 인사이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분이기도 하죠. 제가 이 글을 좀 참고를 해보니까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고용과 실업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더군요. 따라서 이번 실업률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가 되는 상황을 분명 지켜봤을 테고, 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원론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녀는 말씀드렸다시피 친민주당의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했고 새로 지명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마침 오늘 흥미로운 아티클을 하나 봤습니다. Crypto for Harris라는 구호로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티클이었습니다. 결국 반암호화폐 정책을 고수를 하던 바이든과 SEC의 게리 겐슬러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선회가 필요하다는 성명문을 냈을 정도로 미국 대선에서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죠. 네, 아마 그 흐름을 이 카멜라 해리스가 빨리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메인 연사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4,900만 명 되는 인구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14.36%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인구면 당선이 되냐 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유권자 수죠. 그러다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테고 Crypto for Harris라는 강력한 문구를 쓰면서 친암호화폐적인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바이백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을 고려한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쓴다는 게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시 M2 통화량도 이렇게 상승 중인데요. 제가 보는 트레이딩뷰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손쉽게 세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유동성 지표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우선은 M2 통화량부터 세팅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지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검색란에
글로벌 M2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맨 위에 뜨는 글로벌 M2 머니 서플라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해당 지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M2 통화량 보조 지표가 세팅이 됩니다. 일봉 단위로 좀 더 긴 기간을 보게 되면 최근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횡보 및 하락 장세에서 밑에 보이는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이 살포가 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GLI라고 하는 지표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상단에 있는 지표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검색란에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첫 번째 뜨는 이 지표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지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차트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GLI 지표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하게 모든 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I.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서는 노란 선인데요. 좀 더 긴 기간으로 한번 늘려서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과 100%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관관계가 꽤나 높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실례로 이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급속하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GLI가 급등했던 시기에 가격은 아직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었을 때 이때가 참 좋은 투자 진입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복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즘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6월 말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도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같이 해오다가 현재는 다시 쭉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특정 시기에도 GLI는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저는 이 GLI 지표를 상당히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결국 자산시장이라는 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이 많아진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급락 때 이게 오래 갈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초래한 사태였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때처럼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M2 통화량과 GLI 지표를 차트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다면 투자하심에 있어서 좋은 참고 지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미국 재무부의 제닛 옐런 장관이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70조가량의 돈을 시중으로 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는 10월 30일에 바이백 계획이 또 한번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실행의 이유야 어찌 됐건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 되겠고요. 여기서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의 중단까지 함께 찾아온다면 자산 가격의 폭등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뷰 사이트에서 이런 지표들을 직접 세팅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